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 바이든 행정부의 3조 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 투자 계획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이제 그와 관련한 이슈와 함께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당장은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는 국내 지수인데요. 하지만 당분간 시장의 움직임이 어쨌든 간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망은 긍정적입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때문에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종목 모멘텀들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착한 백 선생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함께 하신다면 그런 종목들 골라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저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 링크로 입장하시면 종목들 정보들 함께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대에 저희가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서현탄메탈이 90%대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참 꾸준히 잘 가고 있죠. 90.05%대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니온이 58.21%대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TC가 49%대의 수익이고요. ECS가 26.81%대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엠이 19.21%의 수익률, 메가MD가 18.39%대의 수익률, PN풍년 17%대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문배철강도 역시나 17%대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과 테스트 나란히 15에서 16%대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던 종목들도 있고 새로운 종목도 등장한 모습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 이런 수익률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착한 백선생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백선생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착한 백선생 코너 함께 할 거고요. 함께 하실 전문가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이번 주 지수로 보면 재차 상승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1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 있고 이제 2분기로 들어서는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자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실적 장세로의 전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택일 것입니다. 실적 장세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는 종목들의 실적이 숫자로 증명된 주식만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종목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적을 예측하는 건 여러 군데서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숫자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과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찾아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실시간으로는 노란톡방을 통해 종목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중기적인 전망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종목 가져가시고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오늘 언급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얼굴이 있는 사진방이 오픈 채팅방 저희가 만들어 놓은 방입니다. 그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제 종목 상담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종목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의 이슈부터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제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번 주 주목해볼 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라고 저도 뽑고 있는데요. 이번 주 31일 수요일이죠. 그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3조 부양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조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3,394조 5천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12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자면 6배나 많은 예산을 추가 부양책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러한 부양책을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전통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이유는 제가 추가 부양책에 분명히 포함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부양책과 관련돼서 전통적인 인프라 관련된 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투자를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현재 인프라 정비와 청정 에너지, 5G의 재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인프라의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뭐 도로라든지 교량, 수로, 학교 등의 인프라 투자가 당연히 이번 부양책에 포함이 된다고 한번 밝혔고요. 거기다 청정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태양, 수력, 풍력, 수소 등 여러 가지 예전부터 계속 강했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권도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익률이 조금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다시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건 바로 5G입니다. 왜 제가 5G를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5G에 대한 투자를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 광투자에 대한 내용을 거듭해서 강조를 하면서요. 가입자만과 5G 투자 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부양책의 재원은 5G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5G 같은 경우는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만 보더라도 5G 관련 주식들의 성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양책 발표는 당연히 5G 투자에 대한 주목을 하게 만들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일단 5G 투자가 제가 소외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얼마만큼 소외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한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통신 섹터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색, 회색깔로 되어 있는 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일단 코스피 수익률과 비교를 하자면 지금 상당히 벌어져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수익률입니다. 주식 수익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9년 같은 경우는 5G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코스피보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던 통신 섹터였는데요.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가 5G에 대한 투자를 급격하게 줄이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코스피와의 수익률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주가의 하락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밸류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펄을 보면 13배, PBR로 보면 1.1배 정도입니다. 통신 섹터를 보자면 PER이 9.2배, PBR이 0.7배로 코스피 평균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주가 하락이 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G에 대한 투자가 주목을 받게 된다면 주가 상승은 다른 섹터에 비해 가장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G를 제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좋아지는 실적은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착시 효과까지 들게 하기 때문에 5G는 정말 꼭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G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투자권을 추가 부양책을 발표한 뉴스만으로 들어가기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냐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5G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올해 국내 5G 가입자 순증을 보자면 월 100만 명 이상씩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만 명씩이나 가입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트래픽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G를 자체적인 5G망을 쓰지 않고 기존의 4G망에서 중간에 기지국을 좀 더 촘촘하게 설치를 하면서 4G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래픽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G의 속도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국내 5G 가입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3사 통신사들은 5G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6월부터는 그러한 5G에 대한 투자가 2019년 수준까지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에 5G 주식들은 정말 빛이 나는 주식이었습니다. 주가 상승도 굉장히 좋았지만 전망도 엄청나게 좋았죠. 실적 전망이 좋았던 이유는 당연히 국내 통신 3사의 투자 금액이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요. 올해 6월 정도 되면 2019년도에 투자 금액만큼 투자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만 지금 5G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옆 나라인 중국을 한번 보자면 2월 달입니다. 올해 2월 달 차이나 모바일의 5G 가입자 수가 419만 명, 차이나텔레콤은 620만 명, 차이나 유니콤은 65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3사를 합치면 2월 달에만 5G 가입자가 총 1,700만 명이나 가입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배가 넘는 그 인구가 2월 한 달 동안에 가입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JT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분기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 쪽 매출에 대한 기대치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삼성이었죠. 저번 주에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와의 5G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었고요. 인도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신규 할당, 주파수용 장비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쪽 매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수주는 삼성이 받은 거지만 삼성이 모두 다 장비를 공급하는 건 아니고 삼성이 수주를 따내면 그와 관련된 관계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요. 5G에 대한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다 수요일 날 바이든의 부양책 언급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섹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요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첫 번째가 개인이고요. 두 번째가 외국인, 세 번째가 기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개인은 3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업종을 보면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은 통신업종을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저번 주만 하더라도 1조 넘게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통신 섹터만큼은 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5G에 대한 섹터, 통신 섹터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좋게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5G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사실 주가 상승 조금 꽤 좋았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의 밑거름이 되는 산업입니다. 이것은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 타이밍이 중요할 뿐이지 이 업황의 성장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이번 주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5G 섹터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5G 섹터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잠시 후에 언급드릴 종목에 대해서 정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님께서 5G가 아직 저평가긴 하죠. 되게 안정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네요.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삼마마님도 정리 감사합니다. 웬님은 이번 주는 이제 5G 섹터를 집중해야 하는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종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들고 나오셨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당연히 5G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5G 업종으로 들고 왔습니다. 일단 5G의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5G의 특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성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의 4G보다 더 빨라지고 안 끊기고 접속이 좀 더 쉬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존의 안테나를 조금 더 촘촘하게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증폭기를 이용해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5G에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앞서 말했던 증폭기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냥 증폭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기술입니다. 쥐라갈륨을 이용한 증폭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의 방식에서 신소재인 쥐라갈륨을 이용해서 증폭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게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효율은 10%, 제품 크기는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고요. 전력 사용량은 20%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안테나의 핵심 부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거 쥐라갈륨으로 만드는 거 굉장히 쉬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 쥐라갈륨으로 이한 증폭기 점유율이 국내는 당연히 1등이고요. 글로벌로는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1위를 하고 있는 게 당연한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쥐라갈륨으로 이용한 증폭기를 하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로 따졌을 때는 세계 점유율을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1위 업체는 스미토모입니다.
이 두 회사가 글로벌 점유율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은 과점 시장입니다. 거기다가 경쟁 업체와의 기술 격차가 5년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경쟁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요. 현재 화웨이만 하더라도 쥐라갈륨 증폭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80% 이상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쥐라갈륨 증폭기는 더욱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 회사의 주요 매출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요 매출처는 바로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통신사의 수주 부진을 좀 겪고 있었습니다. 주요 매출처인 삼성전자가 수주 부진을 겪다 보니 이 회사도 사실 매출에 큰 리스크가 발생을 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다른 주 매출처인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사실 매출의 정상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예상보다 빠른 다른 곳의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앞서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요. 인도의 릴라이언스나 일본의 NTT 도코모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저번 주에 수주를 따내면서 신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캐나다 사스크렐 같은 경우도 신규로 수주를 따내면서 삼성 기존의 미국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하반기부터는 요번에 따낸 인도라든지 일본, 캐나다의 매출이 가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통신 3사의 5G 투자의 증가 부분도 한번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발 매출 증가에 국내 3사 통신사의 매출 증가까지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더해진다면 정말 큰 상승의 매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당시에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작년 대비 매출은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그 이상까지 바라보면서 매출 예상액은 사실 작년보다 한 1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구간 상당히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00%나 증가한다면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는 주식인데요. 최근에 이러한 이슈 말고 최근에 또 이슈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내 28GHz의 상용화 문제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지금 논란의 대상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주파수 대역대를 말하는 겁니다. 5G의 주파수 대역대는 3.5GHz인 고주파 대역대와 28GHz인 초고주파 대역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LTE보다 높이가 좀 높은데요. 높이 있을수록 전파를 안정하게 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5GHz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28GHz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이가 높기 때문에 높이가 높은 만큼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냐는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8GHz 높은 곳에서 당연히 뿌려주다 보면 연결이 조금 신호가 좀 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증폭기입니다. 이 회사가 바로 증폭기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정부와 통신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28GHz에 대한 통신 장비 공급이 계속해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되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까지 해결이 된다면 증폭기 부분에 매출을 내고 있는 이 회사의 매출은 당연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8GHz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수록 이 회사는 다시 한번 빛을 보게 될 건데요. 거기다가 이 회사에 숨겨진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사실 보석으로 유명하고 단단한 건 여러분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구리보다 4배 정도 열 전도도가 더 뛰어나고요.
고출력 고압이 요구되는 반도체 에너지 밴드갭과 항복 전압 같은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쥐라갈륨을 이용한 이 증폭기에 다이아몬드의 특수성까지 합쳐서 새로운 제품을 이 회사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미 특허까지 완료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400Hz, 400GHz까지 범위가 증폭기 범위가 넓기 때문에 28GHz 같은 경우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범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가 28GHz에 대한 논란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는 기술 특허까지 완료가 됐고요. 제품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이 28GHz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규로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주봉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일봉상으로는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 보입니다만 지금 구간은 밸류적으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박스 하단권에서 지금 상승 중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481선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 라인은 481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5일선과 10일선은 21선을 돌파한 상태로 121선과 241선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로 강한 상승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세성상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요. 고점 또한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질 수 있고요. 모멘텀과 기술적인 자리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목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수요일에 바이든의 부양책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매수 타이밍에 왔다고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네. 무선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정확히 지금 매수 타이밍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얼굴이 있는 대화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님께서 주목하겠습니다. 되게 세세하게 잘 짚어주시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디올님께서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방송 끝난 직후에 저희가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좀 올라오셨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아무래도 또 좋은 종목인데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의 산업용 가열로 전문 기업입니다. 산업용 가열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원유를 정제하기 위해서 원유를 끓이는 가열하는 설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원유를 끓이는 냄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원유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가솔린이라든지 디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사실 열을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 경험과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던 실적이 아니면 다른 회사의 계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규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당연히 석유 공장에서 불이 나게 된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나겠죠. 그렇다 보니 그 전에 실적이 없다면 신규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 구조인데요. 이 회사는 우수한 공정 설계 능력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요 고객사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하나토탈 같은 국내 주요 석유 화학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예전부터 진행해온 300여 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 기업과의 기술 협약으로 특허 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구매 채널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매출도 있지만 이 회사 해외 매출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요.
해외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외 매출에 대한 개척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EPC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해외 매출을 대부분 따내고 있는데요. EPC 엔지니어링은 설계, 조달, 시공을 한꺼번에 하는 종합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개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갖고 오면 이 수주권에서 이 회사에게 따로 해외 매출권을 넘겨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EPC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라크나 인도 같은 지역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나 인도 같은 지역에는 직접적으로 수주를 따내고 있고 다른 적극적으로 해외 매출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내수가 좋아진다는 것은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원유는 당연히 수요가 높아질 것입니다. 원유의 가격의 상승이 있다면 당연히 이 회사의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산업용 가열로가 이 회사의 가장 주요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회사가 주목받고 있는 건 다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수소 충전소 사업입니다. 수소차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소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수소가 그린 뉴딜의 핵심인 사업인 만큼 정부의 공급 목표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HPS, 발전용 연료전지 의무 공급이라는 제도까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소는 미래의 주 에너지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 충전소와 수소 공급량에 대한 목표치를 한번 보여드리는 편인데요. 표만 봐도 얼마만큼의 성장이 있을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40년 기준만 봐도 엄청난 성장인데요. 그만큼 2040년까지의 성장성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수소 충전소를 만든다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사업을 매우 좋게 할 수소 충전소 사업 중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은 추출 수소 생산 기술입니다. 충전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 굉장히 핵심 기술인데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어떻게 수소를 추출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메탄을 이용해 수소를 추출합니다. 일단 과정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메탄에서 수소를 분리해서 추출을 하는 것인데요.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열과 압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는데요. 높은 열과 압력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겠는데 이 회사의 주력이 바로 산업용 가열로입니다. 그 산업용 가열로를 통해 원유를 끓인다고 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메탄을 넣게 되면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큰 메리트가 생기는 것이죠. 거기다가 메탄을 통해서 수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메탄이 주요 성분이 천연가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 공급망이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잘 갖춰진 천연가스 공급망을 통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소 충전소를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 기술인 추출수소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매출은 80% 이상이 산업용 가열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산업용 가열로는 당연히 매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소 충전소 사업의 매출이 더 올라와 준다면 이 회사의 성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현대차와 현대가스가 현재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100개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당연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치는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310개 정도로 늘릴 예정입니다. 기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가 3배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추가 수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을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린 뉴딜에 대한 조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1일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도 있는 만큼 다시 수소 쪽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회사도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최근 올해 들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241선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하게 상승을 보인다면 큰 추세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올해 들어서 단기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단기 조정으로 받아서 사실 데드크로스가 있는 자리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온다면 지금 가격은 오히려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9,000원대 매물이 상당히 좀 두꺼워 보입니다만 9,000원대 매물을 뚫어낸다면 오히려 9,000원대 매물대가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파할 재료나 30일에 바이든의 부양책 이슈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국내 유일의 이 산업용 가열로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매수 타이밍도 제대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해 봐도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 또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은 여기서 정리해보고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종목 상담에 앞서서 수익률 한 번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종목이 서현탄메탈인데 서현탄메탈의 90%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100% 이상의 수익률을 한 번 더 기록하고 현재 내려왔다가 90%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유니온이 58%, 진성TC가 49%, ECS가 26%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엠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19.21%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메가MD 18%, PN평균 17%, 문배철강도 17%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 16%, 테스 15%대의 수익률로 대부분의 종목들 15% 이상의 수익권 접어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이너스 난 종목들 이런 좀 수익 얻으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페인 중독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종목 상담 요청합니다. 선생님, 삼성 엔지니어링 비중 10% 14,000원입니다. 목표가 15,000원 잡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면서 보내주셨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1.82% 상승하면서 13,95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 2분 같은 경우 지금 15,000원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 15,000원도 상당히 적당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사실 조언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현재 박스권을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박스 상단 돌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지금 뚫어낸 골든 크로스가 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15,000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3월 23일 날이었죠. 3월 23일 날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매물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뚫어내기 힘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거래량 추세면은 당연히 그날 거래량을 좀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아마 고가로 종가가 고가로 끝나게 되면은 충분히 단기 15,000원까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가격 지금 홀딩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손절 라인도 잡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4,000원 지금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시고 1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 도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볼까 합니다. 장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17만 9천원,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 연일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4.55% 지금 하락하면서 12만 6천 원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17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매수가가 조금 많이 높은 편이긴 네. 합니다. 분명히 비중도 20%라고 하셨는데요. 분명히 나눠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단가를 낮추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의미는 없습니다만 분봉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가 라인이 13만 원까지 또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손절하는 부분이 맞긴 합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망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없기 때문에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는 게 지금 의미는 없습니다만 손절 라인을 굳이 잡아드리자면 12만 원 선까지는 잡아드리고요. 일단은 매수가인 17만 9천 원까지 단기에 올라올 여력은 사실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15만 원 부근의 목표가를 일단 잡고요. 15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해서 올라온다면 일부 20%니까 10%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좀 권해드리고요. 10%는 가지고 있다가 단기로 다시 한번 주가 조정이 있다면 그 10%를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춘 이후에 다시 매도를 하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아마 혼자서는 잡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매도는 제가 15만 원으로 지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만 비중을 10%를 줄여야 될지 5%를 줄여야 할지 전략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요. 그 부분은 15만 원이 도달하게 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고요. 비중 꼭 한번 줄이시고 다시 매수 구간을 한번 잡으셔서 단가는 충분히 낮추신 이후에 그 다음에 목표가를 한번 다시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 단가를 좀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이대로 좀 행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양철관인 것 같아요. 가오가이거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1250원에 이 종목 매수했다라면서 비중은 15% 현재 수익권인데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오늘 동양철관이
2.7% 오르면서 1,315원, 1,32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권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면 녹색 선이 60일선입니다. 60일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하게 상승 보이고 있기 때문에 60일선을 강한 지지선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420원 전 고점인데요. 이 부분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굳이 제시해 드리자면 1,500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1,350원을 오늘 터치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뚫어내느냐, 이 부분에서 한번 밀리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일단 손절 라인을 보자면 60일선인 1,23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고요. 일단 홀딩 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1,350원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1,500원까지는 뭐 단기에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홀딩 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 전략 드렸습니다. 조금 더 흐름들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가딩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거든요. 한창 1,500원에 비중 1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 1,5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1.61% 하락한 1,220원입니다. 손절을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기다려봐도 될지 아니면 손절해야 될지 의견 좀 주실까요? 1,500원이시면 거의 2달 정도 아마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2달 정도면 상당히 괴로우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라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단기 이평선은 5일선과 11선이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만 지켜낸다면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1,500원까지 올라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121선과 60일선이 1,300원과 1,400원대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평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라인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1,300원과 1,400원 라인 조금 뚫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뚫기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원과 1,400원 라인에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한다면 1,500원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1,300원과 1,400원 라인의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지켜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라인에서는 정확하게 쌍바닥을 이루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은 해 보이나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도입니다. 채원만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만도 72,652원, 비중 10%입니다. 10%입니다. 라면서 보내주셨고요. 만도도 역시나 하락 곡선 지금 그리고 있네요. 2.11% 하락하면서 65,000원입니다. 이분 72,652원 매수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도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인 것 같습니다. 21선이 사실상 좀 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 자리가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손절 라인을 지금으로 잡아주기엔 좀 너무 좀 크니까요. 손절 라인은 한 6만 원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만 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사실 5만 원 이상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1선이 6만 8천 원으로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65,400원입니다. 65,4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오늘 65,400원까지만 지키게 된다면 이 종목 홀딩하고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21선이 65,4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사실 오늘 손절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좀 어렵다고 하시면 6만 원 정도까지 잡고 홀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도와 같은 경우는 지금 65,400원 잡아드렸습니다. 어려우시다면 6만 원 선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원입니다. 개미님께서 올려주셨고요. 6,987원의 비중 20%라고 하네요. 세원은 오늘 6,300원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원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원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부터 정해드리자면 6,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손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라인 지켜낸다면 상승 추세 전환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7,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 6,000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이 라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언급드렸던 종목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3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양책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 텐데요. 그와 관련된 주식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5G 그리고 수소,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굉장히 이루어질 수 있고 삼성에서 수주를 계속 따내고 있는 만큼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될 것 같고요. 수소 충전소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빛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 주 이슈에 맞춰서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30초 뒤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 명과 매수 타이밍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